수업이 어떤 거가 돼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의 의견이 꽤 다르기도 하고 선생님의 역할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도 다르고 선생님들마다도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설명이 좋아서 이 선생님이 좋은 거냐 그런 걸까요? 설명이 좋으면 좋죠. 네. 근데 제가 좋은 선생님을 뽑는다, 네. 구별을 한다, 평가를 한다, 설명이 좋다. 저는 한 25% 드리겠어요. 30%에서 25%, 3분의 1 미만. 좋은 설명. 네. 네, 좋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좋은 선생님 되기 위해서는 그거 필요 수단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 아니죠. 그러면은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느꼈던 건 그거예요. 설명이 누가 좋고 덜 좋고 그거를 느끼긴 하는데 대동소이하다. 별로 큰 차이는 없고 대체 수업을 왜 듣냐 이런 거를 제가 학생 때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을 때가 많았다. 네. 네. 그게 대체 왜 이 책을 보면 훨씬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정보를 말로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러면은 선생님의 역할이 뭘까 대체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보시는 거는 설명하는 능력은 한 25% 정도 보신다 라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걸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선생님도 좋은 예제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 공부를 시키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선생님 좀 아시잖아요. 일단 공부는 재미가 제한적으로 있죠. 이제 제한적으로 있죠. 공부하는 과목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는 성향에 따라서 몇 과목 안 되죠. 뭐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모든 과목을 다 재미있어서 한다는 거나 아니면은 자기는 배우는 과목 중에서 아무것도 재미가 없다 이런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와중에 뭐 한 두세 개 재미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고 그 중에 싫어하는 거 몇 개 있고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일 텐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혼자 공부를 했을 때는 싫어하는 거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예, 무난한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실은 이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에 대해서 뭐 두세 시간 이상 연달아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줘야 된다. 자극은 일단은 책 보는 것보다 사람 보는 게 재밌어요.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네. 움직이는 게 재밌고 그 책은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게 미치는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를 집중을 유도하려면은 학생들한테 소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주고 실제로 주고받는 거를 하는 게 필요하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집중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공부가 네. 어렵다, 공부하는 게 힘들다.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 99% 사람들한테는 공부가 정말로 어렵다. 요거를 서로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비유를 들자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물이 있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요것을 퍼담는 느낌이에요, 항상. 제가 이제 제 학생으로 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쳐 보니까 더 그래요. 학생 때는 한 요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때로는 이만큼 차이 나잖아요. 폭포인데 이걸 거꾸로 이제 올려서 시간을 돌리는 듯한 느낌, 중력을 반대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듯한 느낌인데 그러면 이거 밀어 올리는데 아이들한테 야 공부 쉽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 안 믿어요.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지식 이해를 잘 못한다고 걔가 멍청한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는 성숙한데 그 분야에 공부를 못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자꾸 야 너 이거를 왜 못해? 야 물을 왜 거꾸로 못 올리는 거야? 연어가 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말을 해봤자 자기가 소통이 안 되니까 단절이 되죠. 이런 식으로 단절을 하고 그 대신에 얘네들을 공부를 시키려니까 약간 강압적인 방법, 뭐 소리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안 좋은 것이 이제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모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수업 자체에 이제 사람을 구별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 공부 못하는 애는 못하는 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요인을 하게 되면 쳐내는 거죠. 이런 반의 특징은 그 밑에 애들이 자꾸 날아가요. 아니면은 남는 애들이 있죠. 멘탈이 너덜너덜해지죠. 자존감이 없어지고, 아, 나는 이 교실은 그냥 내가 참는 곳이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생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나는 인격 수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게 되면 이런 애들 많아요. 아, 이거는 참을만해. 난 참을 수 있어. 난 떠들지 않고 딴짓 안 하지만 난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아. 반감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느꼈겠지만 선생님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애들 엄청 많아요. 많죠. 네. 이런 애들이 생겨나면은 그 수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고충을 좀 들어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선생님도 그 아이들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고, 공부가 어렵다는 걸 서로 이제 소통을 한 다음에 그 어려운 공부가, 그러니까 어렵다는 걸 베이스로 한 다음에 그걸 알고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같이 극복해 나가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미국에서 제가 대학을 나왔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수학이 좀 진도가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대학교에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소위 말하면 칼큘러스라고 해서 미적분을 들었어요. 그래서 미적분을 마지막 과정은 대학교 가서 들었는데, 수업을 딱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수업을 비디오로 찍어서 아마 인터넷에 보면 이거 뭐냐, 왜 이렇게 지겹냐, 왜 이렇게 어눌하냐. 근데 이분은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수학을 전공한 게 아니고 수학 교육을 전공하신 분인데, 수업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진짜 어눌하고, 근데 설명은 맞게 설명하시고 하는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참여를 유도해요. 근데 대학교 수업이다 보니까 참여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참여를 유도하냐면 숙제를 냅니다. 숙제를 내고 나서 피드백이 와요. 그러니까 숙제를 낸 다음에 거기서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고 이걸 고쳐오라 그래요. 그럼 고쳐오면 그 점수를 고쳐준 거를 반이나 아니면 고친 거를 이렇게 반영을 시켜놔요. 그러면은 그럴 때 제가 느낀 그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무슨 발표 같은 걸 하면 전 좀 특이하게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항상 좀 특이한 편이다. 선생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봤는데, 그분은 진짜 들어봐요. 제가 좀 특이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도 잘 듣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역시 이 교육을 전공하신 분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계약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기대는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기대는 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진행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학습 방법을 찾을 때는 조금 온라인 교육에 의존하지 말고, 온라인 수업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평가를 볼 때는 이 종이를 보고, 종이에 쓰진 이 글씨 보고 평가를 받잖아요. 수업을 듣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잘 듣는다고 해서 그게 공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온라인 공부의 약점을 보완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온라인 수업,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온라인 수업하는 거는 교과서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으면 돼요. 교과서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아주 조리 있게 대부분 잘 써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통해서 스스로 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혼자서 스스로 잘 못할 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좀 시기상으로는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부분 중에 한 부분은 도움을 받는 거죠. 학원에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게 네. 사실상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해요. 음.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학원도 아이들의 그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그 아웃풋, 자기가 뭘 쓰고 하는 것을 많이 봐주고 피드백을 많이 주는 곳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에서 말고 학교 대신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뭐 그런 거 같아요. 네, 어떤 거를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생각이 좋던데요. 집에서요. 네, 집에서 혼자 책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안 하게 되고 누군가 같이 봐주면 좋습니다. 단편적으로 해라 마라 이거보다는 네. 첫 번째는 이제 스케줄을 어떻게 짰냐 물어본 다음에 그리고 스케줄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 네. 그리고 이럴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줄대로 조금 안 됐으면은 좀 화가 날 수도 있지만은 화 조금만 내시고 왜 스케줄대로 안 됐냐, 그 원인이 뭘까 같이 얘기를 해보면 또 그 의견이 나옵니다. 학생 의견이. 그 얘기를 들어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한번 짜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실제로 이제 공부하는 내용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들어보고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그래 오늘은 그래 방정식의 얘기인데 방정식이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그거 나한테 한번 설명해 봐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어머님이나 부모님께서 이해가 되면 이 학생은 그거를 잘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예. 그래서 참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인데요. 제가 예상할 때는 이 시기를 잘 보내면 비교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요. 이 시기를 좀 못 보내면 정말로 좀 그 등수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좀 불안하죠. 불안한 예상이 듭니다. 네. 예. 학생 시기 때는 한 달 한 달이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기를 잘 준비해서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오늘 백시영 원장님 모시고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